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하루에 체중이 1~2kg씩 쪘다가 빠졌다가 하시나요? 그럼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의 4년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측정을 해보면 어느 날은 1kg이 훅 빠졌다가 어느 날은 1kg이 훅 찌곤 하는데요. 체중이 쪄버린 날이면 멘탈이 바사삭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날 뭘 먹었는지 체크해보고 만약에 폭식을 하거나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면 칼로리를 더 줄여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지속하면서 점점 더 먹는 양을 줄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요요가 왔었거든요. 오늘은 왜 그렇게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에 왜 안 좋은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일 없이 체중 감량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꿀팁들 모아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하루 사이에 체중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수분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로 체지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체중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화장실 다녀온 뒤에 체중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진짜 많이 나는 분들은 1kg 넘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 저는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런 분 있으시면 진짜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 위험한 탈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몸에 60에서 70% 정도는 물입니다. 물이 많은 만큼 들어오는 것도 쉽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 음식을 먹을 때 고체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어도 대부분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채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분 섭취량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물을 따로 마시지 않아도 하루에 섭취하는 수분량은 500ml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야채에는 수분이 많으니까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 많이 수분 섭취를 하겠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먹는 수분이 많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수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따로 소변을 보지 않아도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땀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고요. 호흡을 할 때 그냥 입이나 코를 통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도 수분은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유독 체중에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을 때 체중이 몇 킬로그램 정도가 빠질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요. 몸집이 큰 분들은 하루에 3~4kg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몸집이 좀 작은 분들은 1~2kg 정도가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수분이지 체지방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체지방은 100g에서 15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무게는 뭘까요? 그건 바로 수분인데요. 단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간에 수분이 많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저장될 때 탄수화물이 자기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수분을 끌어다가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기 전에 라면을 먹고 나면 다음날 얼굴이 엄청 붓죠? 그 이유가 뭐냐면 라면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과 염분이 수분을 끌어들여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 글리코겐을 사용하면서 저장된 탄수화물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탄수화물과 같이 저장되어 있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체내에 저장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은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수분이 부족한 몸이 되면 우리 몸은 체지방 감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소모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미량 영양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물을 잘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실 때 물만 많이 마셔서 문제가 생기고는 합니다. 우리가 벌컥벌컥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모두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염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평소에 0.9% 정도의 염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 체내 염도가 낮아지면서 몸이
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배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더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체지방 감량이 또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물을 몸에 흡수시키면서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라고 얘기하면 소금은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가끔 피트니스 대회 같은 데 나가는 선수분들을 보면 염분을 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염분을 적게 먹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수들은 대회에 나갈 때 근육의 선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까지 바짝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 수분을 쥐어 짜내기 위해서 염분을 안 먹는 거지, 염분을 안 먹는 게 더 건강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대회 때 하는 식단이랑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감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식단은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선수라는 직업은 원래 자기의 생명력을 깎아서라도 퍼포먼스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먹는 식단과 자기가 먹는 식단을 너무 동일시 하시면 안 되고요. 체중을 측정할 때마다 체중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 분들은 진짜 수분을 신경 써서 섭취해 주세요. 특히나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이 항상 몸에 적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진짜 잘 드셔 주셔야 합니다. 소금물이 드시기 싫다면 음식을 드실 때 조금 짭짤하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체지방 감량이 아닌 수분 감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발 수분 감량 말고 체지방 감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처럼 먼 길을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기초대사량에 맞춰서 칼로리를 먹는 칼로리 제한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감량한 체중이 하루가 다르게 다시 찌더라고요. 근데 살이 쪄도 감량할 때 왔던 부작용들은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았었는데요. 감량할 때 많이들 겪는 그런 증상을 저도 다 겪었었거든요. 체온 저하, 탈모, 그리고 저는 생리도 끊겼었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식욕에 매일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때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전공이 체육이어가지고 대학 때 배운 대로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매일매일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고요. 기초대사량에 맞춰서 음식 섭취를 했습니다. 기초대사량보다 낮게 먹진 않았고요. 그리고 물도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생리학이랑 영양학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나서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를 깨달았는데요. 결국에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그리고 대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르몬 균형과 대사 균형을 맞춘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 14kg 다시 감량에 성공했고요. 그 체중을 4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먹는 양을 줄이고 칼로리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이어트를 평생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요. 내 의지로 끝까지 가야 하는 다이어트는 평생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몸을 정상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을 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그럼 놀랍도록 체중 감량이 쉬워질 겁니다. 제가 14kg 감량한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